물티슈는 변기에 버려도 안 녹잖아요. 이것도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물티슈 엄청 집착하면서 식탁 같은 거 다 닦는 분들이 있어요. 물티슈 자체가 진짜 물이 아니라 물질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닦으면 거기다 식기 올려놓거나 묻을 수가 있다. 소아 같은 경우는 항문이나 입 주변을 엄마들이 자꾸 물티슈로 닦으면서 피부염이 엄청 심한 사례가 많아요. 케이스 리포트들을 보면 물티슈 하나 안 썼을 뿐인데 싹 사라진 사진들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의사들의 수다 MC 전민기입니다. 오늘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특별한 처방전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장홍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핫한 분이시죠. 네, 우리 장홍재 교수님 오늘 나와주셨는데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보니까 화학과 관련된 모든 걸 다루고 계신다고 하고 이런 게 있어요. 독약 만드는 법. 기린 침맛이 무슨 맛일지 듣기만 해도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더 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최근 국가에서 감시를 받아서 삭제가 됐다고 하던데 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큰일이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전에도 있었던 일이기도 했고요. 수집을 하고 있어요. 의료법 위반도 한번 걸리고 이게 폭발물에 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위험한 내용이 우리나라는 이게 불법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불법 아닌가요? 외국은 폭약 만들어 터뜨리거나 사격한 영상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금지여서 제조도 불법이고 폭발도 불법이라 대한민국 IP로는 접속을 못하는 형태로 안전을 위해서 규제가 된 거라. 그럼 해외에 나가서 화학자님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폭발물 관련된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론적인 건데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관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집에서 폭발물 만들다 머리 이렇게 된 건 아니겠죠? 그거는 갑자기 만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 알겠습니다. 길 가다가 지나다니는 사람들 냄새는 안 나는데 신기한 게 지하철에 앉거나 그러면 어디선가 쉰내가 스물스물 납니다. 이렇게 지하철에서 유독 쉰내가 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있을 땐 아닌데 딱 모여서 그런 건가? 사람 냄새 아니에요? 사람 냄새라기보다는 보통 땀이 박테리아에 의해 가지고 부패되면서 생긴 냄새인데 사실 원인은 간단한 게 한적한 지하철은 냄새가 그리 많이 나진 않잖아요. 사실은 지하철은 환기가 잘 안 되고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곳에서 나는 분들이 몇몇 섞여 있는 거고 그 냄새들이 갇혀 있다 보니까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지하철이 아니어도 엘리베이터도 그럴 수 있고 환기가 잘 안 되면 뭐 흔한 일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과거의 기억 속에서 어떤 밀폐된 공간이 유독 또 냄새가 났던 기억이 있으면 맞아요. 그 공간만 왠지 가면 더 나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게 서사적인 기억은 해마라는 데 기억이 남지만 감각 기억이라는 게 좀 더 강렬하게 남아요. 엄마 젖냄새 이런 거는 경험된 감정적인 게 뒤섞이면서 강하게 기억에 남는 것처럼 불쾌한 냄새 역시도 서술형 기억보다는 감각 기억에 해당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렬하게 남는 거죠. 외국 가면은 일본에 갔을 때의 냄새가 다르고 미국에 갔을 때의 냄새가 다르고 한국 공항에 왔을 때의 냄새가 달라요. 그게 그 나라의 기억 같은 것들이 함께 뒤섞여 있으면서 그 느낌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 제 아이가 애착 수건이 있어요. 얇은 면처럼 된 거. 그걸 3장을 어디든 들고 다니는데 어딘가 갔다 오잖아요. 그곳에 있을 때는 그 향을 못 맡았는데 그 아이는 맡으면서 뭐 예를 들면은 할머니 집 냄새나 지호네 집 냄새나 하는데 실제로 우리 집 냄새랑 달라서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걸 가져가는데 특정 장소에 갔다 오면 그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맡아봅니다. 우리의 후각도 개만큼 되게 민감하게 구별을 해내는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 실제 실험한 경우도 있었어요. 사람이 정말 개보다 후각이 나쁜가를 보려고 바닥에 냄새 나게 한 다음에 사람들 엎드려서 바닥 냄새 맡으면서 가게 했는데 그걸 찾아가요. 생각보다 후각이 좋다 이런 것도 있고. 굳이 그걸 해봐야 알아요? 기억이랑도 연관되지만 사실 냄새에 대한 생각이 본능이랑도 연관이 있어서 우리 흔히 애기 냄새라고 하죠. 정수리 냄새. 너무 좋아요. 이 냄새가 남녀한테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있어요. 맞아요. 옥시토신 반응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보통은 남성들한테는 오히려 좀 마음이 가라앉고 여성은 좀 더 격앙되는 게 있대요. 왜냐면은 원시 시대에는 여성이 자기 아이를 보호하고 남성은 자기 아이를 해칠 수 있는 외부인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은 가라앉히고 엄마는 그걸 투쟁해서 버티거나 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누구나 데려다 놔도 이 냄새는 좋은 냄새다. 이 냄새는 불쾌한 냄새다가 만국 공통으로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떠나서 냄새라는 게 되게 인간한테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섬유 유연제 같은 것들도 잘 돼 있어서 요즘엔 집에 그거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고 웬만하면 세탁할 때 다 넣는데 그리고 섬유유연제 뭐 쓰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집의 냄새가 결정되잖아요. 맞아요. 네. 대부분 실내 건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살 때는 총각이다 보니까 총각 냄새나는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제를 적정 사용량보다 저는 좀 더 넣어가지고 늘 빨래
빨래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효과가 있습니까? 안 좋죠. 제일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손 닦을 때 액상으로 된 비누를 썼을 때 물이 좀 묻어있는 상태여야 거품이 잘 나지 그 비누만 하면 오히려 찐득찐득하고 거품이 안 나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거품을 내고 씻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적정량의 물이 꼭 필요해요. 그게 물이 적정량이 안 되면 세제에 잔여물이 좀 남는 잔여물이 거예요? 늘러붙죠. 그럼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냄새를 유발할 수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는 게 냄새 때문에도 있지만 정전기 안 나게 하려고 쓰는 분들도 많아서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도 계면활성제 성분이 좀 있거든요. 이것들이 겉에를 코팅을 하면서 정전기가 안 생기게 도와주는데 코팅한다는 말은 바꾸면은 뭔가가 더 들어오거나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수분이나 땀이 들어왔는데 안 나가고 갇혀있는 상태가 되면 거기서 더 세균이 증식하고 섬유유연제를 너무 많이 쓰거나 하면 오히려 세균이 더 늘어난다라는 관점도 있더라고요. 빨래에 3요소라고 있는데 네. 온도, 적정량의 세제 사용, 완전한 건조. 온도가 중요하고 너무 높은 온도는 옷감이 손상되니까요. 그리고 너무 낮은 온도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다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세탁기에 다 표식이 돼 있는 게 40도에서 60도. 그리고 모든 세제는 뒷면에 그 세제의 정량 표시가 있어요. 세탁물이 5kg일 때는 얼만큼, 10kg일 때는 얼만큼 써 있으니까 그 이상을 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통돌이 세탁기였지만 지금은 드럼 형태잖아요. 드럼 형태의 세탁기들이 대부분 고효율이어서 물 사용량이 좀 적어요. 그런데 잘 빨아봐야지 하고 세제를 넣으면 이 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막을 씌우고 또 빨래는 물리적으로 부딪혀서 때가 지워져야 되는데 세제 때문에 옷끼리 부딪히는 게 적어지니까 오히려 세정력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별걸 다 알아. 나도 찾아봤어요. 나 그동안 빨래 완전 잘못했어. 아 너무 웃기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세제 정량으로 넣는 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 과거에 보면 친구들 중에 야 너 신내 나면 이 친구들은 세제를 더 넣고 냄새는 더 악화되고 그럴 수가 있겠네요. 대부분 그러니까 헹굼 추가 기능을 누르시거든요. 네. 근데 헹굼 추가를 한다고 그게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정량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또 섬유유연제도 정량 사용하고 더 문제는 세제가 지금은 다 고농축이거든요. 훨씬 더 생각보다 적게 쓴다고 생각을 하고 넣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세탁기 청소를 잘 안 하시면 세탁기 안쪽에 닦아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정말 때가 많은데 그게 바이오필름이라고 해서 세균들이 많이 있어서 통세척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하고요. 한 번씩 잘 닦아줘야 되고 물도 잘 빠지게 해줘야 돼요. 입구에 있는 고무 패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빨래를 꺼낸 다음에 외관상 보기 좋게 하려고 바로 닫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열어놔야죠. 열고 건조를 하셔야죠. 우리 와이프 꼭 열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건조기 돌리면 웬만하면 냄새 안 나던데 바싹 말려서 나와가지고. 아 근데 옷감이 줄잖아요. 건조도 되게 기능이 많아서 뜨거운 온도로 하면 쫄아드는데 울 건조할 때 쓰는 거나 패딩 같은 거 건조한 모드들이 있어요. 건조기 다 있어요. 난 그냥 표준으로 해버리는데. 손상 갈 것 같은 건 약한 걸로 2번 돌리는 게 손상 없이 좋더라고요. 온도를 낮추는 거구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네, 살림 안 아무것도 하시는 몰라요. 세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세제 쓰면 어떻게 돼요? 오래 보관해보면 층이 갈려져 있거나 단단하게 입구 주변에 덩어리져 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지난 거예요. 세제라는 게 이 물질이랑 그 액체 용매랑 섞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리됐다는 건 세제 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거고 그걸 썼다고 해서 우리한테 큰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아무래도 세정력이 좀 많이 나빠지다 보니까 세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천연 세제 같은 거 선호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건 유통기한 지나면 거기 세균 생겨요. 한 번도 세제 유통기한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봐야겠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학자님이 좀 인정하는 신내를 잘 제거하는 세제가 따로 있습니까? 요새 판매되는 것들은 다 박사급 연구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개발한 거라 믿고 써도 되는 건데 임의로 쓰지만 않으면 되죠. 두 개를 섞어 쓴다거나 많이 넣는다거나 이런 문제만 아니면 섞어 쓰는 건 왜 안 돼요? 섞어 쓰는 거는 그리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화장실 청소를 한다거나 그럴 때도 산성세제도 있고 알칼리성도 있고 한데 산성 알칼리 섞으면 그냥 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효과도 안 나오기 때문에 세제 같은 것도 임의로 섞는 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리고 세제 양을 많이 넣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세제는 정량 쓰면서 효소계나 다른 세정 효과를 줄 수 있는 거 추가로 넣을 수 있게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 그거에 좋을 것 같아요. 효소계 쓰려면 중요한 게 효소라는 게 우리 몸에서 특정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빨래할 땐 당연히 우리 몸에 있던 걸 쓰진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온도는 한 40, 60도 범위에서 제일 좋고 또 약한 알칼리성 세제랑 같이 쓰면 효과가 좋은데 식초를 좀 넣는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효과가 줄어들어서 그냥 헛수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름엔 사실 땀 냄새 나니까 아무래도 빨래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땀이 덜 나니까 저 같은 경우도 빨래 좀 덜 하는 편인데 자주 빨면 오히려 섬유 얇아지고서 안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어때요? 덜 빠는 것도 괜찮습니까? 덜 빠는 게 지구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더 좋겠네요. 우리 남편이 맨날 하는 말. 왜냐면 이게 물 오염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분이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냐라 질문하셔서 저희는 당연히 페트병 같은 거 바다에 떠다니고라 생각했는데 빨래래요. 옷감이 요새 합성 섬유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빨래할 때 엄청난 양이 나와서 빨래를 안 하는 게 지구랑 우리 몸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이 얘기는 감사한 게 아내가 빨래 좀 해라고 했을 때 저도 할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땀은 안 나도 각질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랑 닿는 옷감들은 가능하면 자주 빠는 게 맞고. 빨래의 목적이 보통 세 가지잖아요. 냄새가 나서 빠는 경우가 있고 때가 진짜 묻어서 빠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균 때문에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관해놨던 옷이 꺼내봤더니 약간 묵은 내가 난다. 이걸 빨 수도 있지만 그냥 탈취제 같은 거 뿌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근데 탈취제 중요한 거는 뿌려놓고 향을 배게 하려고 옷장에 넣어놓거나 하면 절대 안 되고 꼭 환기되는 데다 놔야 돼요. 왜냐면 이 탈취제라는 게 냄새나는 분자들을 잡아서 날아가는 방식이어서 환기가 안 되면 거기 걔네도 같이 붙어버려요. 그 구조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구조를 좀 가져서 그대로 놔두면 세균이 더 좋아해서 더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러면은 삼겹살집 갔을 때 자켓 벗어놓고 뿌리고 난 다음에 자켓을 입어버리면은 안에 있는 탈취제는 갇혀버리겠네요? 갇히는 거죠. 아, 이것도 사용 방법이 다 있구나. 친구 중에 예전에 대학교 때 청바지 하나만 1년 내내 입던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바지를 벗으면 거짓말 안 하고 바지가 서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아, 진짜야. 정말 안 빨잖아요. 청바지는 어때요, 청바지? 근데 청바지가 초기에 만들어질 때는 아무래도 작업복이고 굉장히 내구성 높고 막 입으려고 한 거지만 지금은 패션의 일환이고 그때보다는 재질 같은 것도 많이 좀 더 부드러워졌을 거라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옷이라 생각하고 입을 만큼 입으면 한 번씩 빠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옷감별로 몇 번 빨아야 되는지 정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제가 찾아와 봤는데 아까 말한 대로 속옷, 양말 이렇게 피부에 닿는 거는 매회 빠는 거 너무 당연하고 이너웨어, 그러니까 반팔티 같은 거는 한 2번까지 입으면 그래도 빨아야 된다. 그리고 겉에 입는 옷들을 그런 옷들은 3에서 5회 그 사이 한두 번은 바람에 통풍을 시켜서 냄새를 날아가게 하고 그 다음 바지도 청바지 포함 3에서 5회 입으면 빨라고 돼 있어요. 저희 집에서 아내랑 가장 많이 다투는 게 수건 문제입니다. 아내는 한 번 쓰고 빨아야 된다. 저는 좀 말려서 써도 된다. 몸도 깨끗하게 씻은 상태니까 향기가 나요. 난 그거 좋더라고. 그리고 약간 지구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3요소랑 딱 들어맞는 게 그걸 쓴 다음에 아까 말려 쓸 수 있다 하셨잖아요. 건조가 잘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건조를 대충 화장실에다 걸어놓은 채 놔두면은 세균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빨리 자라서 하루만 지나도 몇십 배, 몇백 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바싹 마를 수 있는 환경을 말려 써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무조건 빠는 게 낫죠. 우리는 건조기 사용이 근래에 보편화되고 있지만 해외는 정말 예전부터 건조기를 썼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수건이 언제나 완전 건조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쓰기도 하고 유럽이나 미국은 욕실에 사다리처럼 생겼는데 버튼을 누르면 열선이 있어서 거기에 걸쳐서 건조시키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건조시키고 한 2-3번 더 쓸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쓰고 빨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몸도 덜 닦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수건을 매일 잘 빨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우리나라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습식이잖아요. 맞아요. 외국은 건식이 많은데 습식이다 보니까 훨씬 더 세균 번식이나 이런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수건을 더 자주 빠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수건을 세탁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같은 게 혹시 있어요? 섬유유연제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아니 돼요. 수건에서 섬유유연제 넣으면 냄새 좋아서 좋은데? 근데 겉에를 코팅하기 때문에 얘가 물을 흡수를 잘 못하고요. 그리고 물이 흡수되면은 그게 오히려 더 냄새 더 나게 되고 그래서 섬유유연제는 원래 수건에는 안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섬유유연제 안 써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수건이랑 운동복. 운동복은 왜? 기능성이 중요한 옷들은 땀을 흡수하는 기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섬유유연제가 그 기능을 떨어뜨리니까. 속옷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속옷은 면 속옷은 그래도 괜찮은데 운동할 때 목적으로 있는 운동복이나 수건은 섬유유연제를 쓰지 않는다. 수건에 섬유유연제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진짜 태어나 처음 들어요. 저도요. 수건하니까 생각나는 건 수건은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은 바꿔줘야 된다. 빨아서 아무리 써도 세균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지. 이게 정신과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한 번 저희 집 수건을 흰 수건으로 쫙 한번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삶의 질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씻고 난 다음에 찬장을 열었을
씹었을 때 다 섞여 있으면은 뭔가 찝찝했는데 세수건이 쫙 깔려 있으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수건 하나 바꿨을 뿐인데 기분이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집은 못 바꿔도 수건은 바꿀 수 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좀 알뜰하신 편인데 수건이 거의 손수건만큼 얇아질 정도로 2년마다 바꿔야 된다는 거 이 영상을 꼭 좀 보여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착각하는 것들 중에서 생각보다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적당히 그냥 물티슈로 닦고 만다거나 또 우리 옷은 보통 깨끗해도 휴대폰이나 이어폰 많이 쓰잖아요. 이어폰 닦은 경험 별로 없으실 거잖아요. 이어폰에도 세균 엄청 많이. 그래요? 왜냐면 계속 귀에 있고 귀지도 들어가고 우리 피부랑 닿고 기름기도 닿으니까 꼭 그거 알콜솜 같은 걸로 닦으면 훨씬 좋아서. 가끔씩 식탁 같은 거 그냥 물티슈로 닦기도 하는데 애들 있는 집은 안 하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물티슈 안 쓰는 게 좋아요? 물티슈라기보다 식탁 같은 걸 닦는 게 또 어린이용 물티슈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물티슈 자체가 진짜 물이 아니라 깨끗하게 세균도 없애고 이런 물질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닦으면 거기다 식기 올려놓거나 묻을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막 그렇게 했다고 정말 위험해서 큰일 난다까지는 아닌데 그 행동이 몇십 년이 반복이 되면 조금씩 누적이 되면 문제의 요지가 언젠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려해서 다들 피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진짜 휴지에다가 키친타올 같은 거에 물 묻힌 다음에 어딘가에 이렇게 보관 오래 해놓으면은 왠지 곰팡이 쓸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물티슈는 계속 놔둬도 곰팡이 쓸거나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어쨌든 케미컬을 적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물티슈는 언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때나 써도 돼요. 저는 케미컬이랑 친해가지고 물티슈로 아무거나 다 닦긴 하는데 일단 물티슈의 탄생은 결국 임시세정이잖아요. 외출 중에 잠깐 이런 식이니까 이거를 루틴으로 사용하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외출해서 지금 당장 손을 씻을 수 없다거나 손때나 먼지 이런 것들을 훔치는 그런 정도지 이걸로 모든 걸 깨끗하게 해야겠다. 근데 물티슈 이런 엄청 집착하면서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다 닦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오히려 안 좋은 행동일 수 있고. 그렇네요. 일반 휴지는 그 펄프잖아요. 나무로 만든. 근데 물티슈는 변기에 버려도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면 안 녹잖아요. 이것도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은 문제되진 않는데 소아 같은 경우는 물티슈로 계속 닦아서 생기는 피부염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항문이나 입 주변을 엄마들이 자꾸 물티슈로 닦으면서 피부염이 엄청 심한 사례가 많아요. 왜 이게 생겼는지 모르고 병원에 가서 또 스테로이드를 바르고. 근데 케이스 리포트들을 보면 물티슈 하나 안 썼을 뿐인데 싹 사라진 사진들이 있어요. 물티슈는 자기 목적에 맞게 쓰는 거죠. 피부에 연한 부위를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애기들 쓰는 물티슈는 좀 다르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변기에 버려도 돼요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아이들이 써도 됩니다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성분이 확실히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르다기보다는 저자극 물질을 쓴다거나 덜 넣는다거나 양을. 아무래도 어른들은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꽤 오랜 기간 쓰지만 아이 키우다 보면 물티슈를 좀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보관할 필요는 없으니까 보존 물질을 덜 넣어도 소모가 되니까 아무래도 더 안전하긴 하죠. 제가 이제 아내가 너무 아이 어릴 때 깨끗하게 키울 때 그 말을 했었어요. 야,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면 오히려 나중에 병 더 걸린다. 그래서 더러운 환경에 오래 있으면 면역이 좀 강해진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이 있죠. 다만 생애 초기에 우리 어른들이 더럽게 산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고 근데 어릴 때는 확실히 더러운 게 화학물질로 지저분한 거에 노출은 아니에요. 그냥 흙이나 자연 그리고 유기농 음식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노출이 되는 거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다만 현재 우리는 집에서 깨끗하게 하지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깨끗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릴 때는 완전히 흙에 가서 좀 노는 게 건강에는 매우 도움이 되는 건 맞죠. 대표적인 면역계 질환이 아토피잖아요. 근데 아토피가 선진국병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되게 깨끗하게 키웠을 때 아이들의 면역 체계 자체가 다양한 것들을 접하면서 좀 단단해져야 되는데 너무 깨끗하게 키우다 보니까 민감성만 커져버리는 거죠. 면역이 아니어도 화학 물질에 대한 내성 그거는 성인 되고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긴 해요. 단지 점점 더 더럽거나 위험한 거에 노출되면 강해지긴 해서 실화로 미트라다테스 3세였나 과거에 이런 인물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독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독으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온갖 종류의 독을 조금씩 높여가지고 먹은 거예요. 무협지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독불침 같은 게 돼서 기록에 남은 게 전쟁에 져가지고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독을 줘도 먹어서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칼로 죽였다. 결국 화학물질은 내성이 생기긴 하고 뭐술 자주 드시다 보면 점점 잘 먹게 되잖아요. 우리 몸에 효소 반응도 하고. 그것처럼 화학물질은 어릴 때 노출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고 성인이 되면은 일반적인 화학물질 노출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애들은 민감성 발진도 생기고 하는 게 오히려 저항성이 없어서 그런 거라. 그래가지고 보고독 일부러 조금씩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실제로 사고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통 단명하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그걸 조금씩
보면 만성적으로 누적되는 병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때요? 저는 가끔씩 몸에 체취가 있는 사람들이 향수를 과하게 쓰는데 이게 섞여가지고 이 냄새 저 냄새가 막 나면 더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던데. 향수랑 담배 냄새 같이 날 때 상상하니까 최악이다. 만약에 체취가 엄청 심한 사람은 뭘로라도 감춰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어쩔 수 없는 그 암내. 이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20대 중반쯤에 제가 맡아도 암내가 불편한 거예요. 일반 뿌리는 데오도란트는 효과가 너무 안 돼서 스틱형 있잖아요. 그거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 안 나게 하는 약 있잖아요. 바르는 약. 그거를 한동안 썼었거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20대 후반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사춘기 때 냄새가 가장 많잖아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지는 거군요. 그럼 냄새가 안 나게 하는 습관 같은 거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땀을 흘리고 나서 그 상태는 냄새가 괜찮은데 물기가 날아가면서 세균들, 단백질, 지방이 산화된 이런 냄새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거나 땀이 나면 바로 샤워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게 안 되면 젖은 수건으로 닦아낸다거나 겨드랑이 냄새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데오드란트나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죠. 예전에 한번 무슨 방송에서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채취가 안 나는 민족인데 그 아는 형 하나가 잘 안 씻으세요. 담배도 피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채취해갖고 했더니 이분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도 냄새가 안 나는 1%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냄새가 진짜 안 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신의학적으로 향을 통해서 이성의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들을 상당 부분 건드리죠, 향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라는 그 향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당연히 불쾌한 향은 우리로 하여금 예민하게 만들고 짜증스럽게 만들겠죠. 만원 버스 같은 걸 탔을 때 물론 사람이 많아서 짜증이 나고 답답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채취가 불편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화도 나고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죠. 결국 특히 남성분들은 공감하시게 백화점 1층 딱 들어가면 화장품의 향수 냄새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잖아요. 향수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서 스카톨이라고 대변 냄새 성분을 매우 미량 섞어 놓는 향수들이 있어요. 대변 냄새를요? 그게 대변 향인데 그걸 아주 조금만 넣으면은 다른 향을 돋보이게 만들어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성분표 보면 들어있어요. 향의 세계도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네요. 이것도 궁금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향, 끌리는 향도 다르더라고요. 누구한테는 불쾌한 냄새일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는 그 향이 이상적인 향일 수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홍어. 그거 저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냄새만 맡아도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어릴 적의 경험도 일정 부분 있을 거고요.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습관화되어 있냐에 대한 것도 좀 다를 것 같아요. 홍어를 계속 먹다 보면 그거에 대한 참맛을 알아가듯이. 유전학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건 없나? 예전에 아주 어릴 때 타이페이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렴한 향수들이 이렇게 쭉 파는 딸기향 이런 향수들이 쭉 있는데 고수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수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정말 경험적인 게 크지 않을까. 사실 고수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이거 비누라고 싫어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게 결국엔 유전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만들어져 있다는 잘 알려져 있는 건데 그런 분들 보면 말씀하신 게 네가 아직 많이 안 먹어봐서 고수 맛을 몰라서 그런다. 먹다 보면은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유전적으로 그 맛을 못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맛을 알게 됐다 해서 원래 먹는 분들이 느끼는 그 감각이랑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죠. 거기. 대표적인 게 오이 향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제 지인 중에는 오이를 너무 싫어해서 수박도 싫어해요. 수박의 그 하얀 부분이 오이랑 향이 똑같대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유전자적으로 오이 향에 대해서 민감한 걸 타고난 거겠죠. 냄새가 사람마다 선호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게 유전자적으로 뭐랑 연결되냐면요. 면역 유전자랑 연결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면역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타인이 들어오면은 내가 면역 반응이 막 안 좋게 일어나고 나랑 비슷한 게 들어오면은 이 면역 반응이 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 향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 대한 선호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사람, 나랑 맞을 사람 이거에 대한 걸 결정하는 게 면역 유전자랑 향과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진화 생물학 쪽에서는 이런 건 있대요. 남매가 서로 좋아하는 향이 다르대요. 왜냐면 우리가 향으로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성적으로 끌리는 게 향이라는 게 일정 부분이 있는데 가족 간에 서로 끌려버리면 이건 근친상간이죠. 그러니까 남매 간에는 좋아하는 향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가 비슷한 유전자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엔 열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거군요. 남동생.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럴 이거는. 수 있- 그렇다면 사람들 중에 좋은 향인데 좀 건강한 향 같은 게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섬유유연제 냄새는 아니고 그 프레시한 느낌. 그렇지. 사람에서 나는 냄새인데 갓 흘린 땀 이런 데서는 건강한 향이 나죠. 운동을 하고 땀이 난 그 직후는 건강한 향이 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하면 향도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거 말씀이세요? 정말 연구 있어요. 그 남자들한테 고기만 먹이는 그룹이 있었고요. 채소만 먹이는 그룹이 있었고 이들의 채취를 여자들한테 판단해 보라고 했어요. 매력도. 뭐가 이게요? 야채를 많이 먹은 남자들에서 더 좋은 냄새가 난다고 다 체크를 했어요. 왜냐면은 냄새가 몸에서 날아가는 거는 질소, 황 이런 물질들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보통 고기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뭘 먹으면은 단순하게 입이나 뭐 방귀나 이런 걸로만 나갈 것 같지만 피부로도 향이 많이 나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술 마시면은 이 사람 있는 공간에 술 냄새 나는 게 보통 피부를 통해서도 알코올이 배출이 돼서 최근에는 감지 센서를 혈액으로 안 해도 스마트워치 같은 기능만으로도 이 피부에서 분비되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향기 나고 좋은 걸 먹으면 그런 게 더 배출될 수밖에 없고 좀 냄새 나는 걸 먹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건강한 냄새라 그러면 저는 추억이 담겨 있는 냄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진료실에 샤넬5 향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희 할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향수를 그대로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샤넬5 냄새가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져요. 좀 슬픈 얘기인데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중에 옷 빨지 않고서 간직하려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향이라는 거는 인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냄새와 관련한 이야기들 또 내 냄새를 깨끗하게 없애는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